준이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무슨 일 있지?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나 폐암이래. 많이 진행된 상태라더라. 준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니? 치료 계획은 어떻게 된 거야? 윤정이가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만 시도해 볼 수 있대. 암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 다른 큰 병원도 몇 군데 다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요즘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다르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런 말도 맞지. 근데 윤정이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잖아. 괜히 다른 병원 간다고 하면 그 아이가 섭섭해하지 않을까.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평온한 삶을 기대했던 나이에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게 되었죠. 아들, 며느리,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 저는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제가 병마와 싸우며 느꼈던 고통, 그리고 며느리의 숨겨진 속내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이었어요. 특히 제가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진실은 저조차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죠. 여러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진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 진실과 맞서 싸워야 했고 그 끝에 얻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아마 그 결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 함께 들어봐 주세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로 71살이 되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아들 재우와 둘이 살아가고 있어요. 재우는 대기업에서 중견 간부로 일하며 성실하게 잘 나가고 있죠. 든든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제 며느리 서윤정은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성공한 의사입니다. 그 분야에서 꽤 유명하더라고요. 윤정이는 좀 차갑고 정이 없긴 하지만 워낙 바쁜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곤 했어요. 저는 예전부터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 덕에 생활에 큰 걱정 없이 살아왔어요. 서울 좋은 위치에 아파트도 있고 상가 하나도 가지고 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나마 이런 재산이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죠. 얼마 전에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모임을 가졌어요. 다들 나이도 비슷하고 요즘은 주로 건강 이야기가 대화의 중심이 되죠. 혜경, 정숙, 명희랑 같이 모였는데 오랜만에 수다도 떨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건강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먼저 혜경이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어깨는 매일 뻐근하고 나이 먹으니까 몸이 하나둘씩 망가지는 기분이야.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맞아. 나도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야. 예전엔 집안일 다 하고 산책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금방 지치고 눕고 싶어. 그러자 옆에 있던 정숙이 말을 받았어요. 나도 그래. 밥맛도 없고 입맛도 통 없어져서 걱정이야. 이러다가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싶어. 정숙이 말하는 걸 듣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가 드니까 다들 비슷한 증상들이 생기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명희가 조용히 한마디 던졌어요. 나 사실 암이래.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우리 중에서 제일 활달하고 건강할 줄 알았던 명희가 그런 말을 하니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명희야, 그동안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거야?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한동안 몸이 이상하더니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래. 아직 초기라서 다행인데 치료받느라 힘들어. 혜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치료는 잘 되고 있는 거지? 응.
암 초기라 절제만 하면 괜찮을 거라는데 몸도 마음도 다 지쳐. 명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싸해졌어요. 얼마 전부터 저도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온몸이 나른한 게 계속되더라고요. 그땐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했는데 명희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도 뭔가 큰 병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것도 좀 겁이 나더라고요. 괜히 큰 병이라도 발견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며칠 후 몸 상태가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기운이 빠지고 가끔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병원에 가는 게 망설여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며느리 서윤정이 의사라서 그런지 그녀한테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게 꺼려졌거든요. 윤정이는 좋은 병원에서 일하는 훌륭한 의사지만 좀 냉정한 구석이 있어서 쉽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워낙 바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루는 제일 친한 친구 정숙이랑 점심을 먹다가 제 상태에 대해 털어놨더니 정숙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순이야, 그럼 당장 병원 가야지. 며느리가 의사잖아. 윤정이한테 바로 가서 진료받아. 뭐가 걱정이야? 그러긴 해야 하는데 윤정이가 워낙 바빠서 말하기가 좀 그래. 그리고 그 아이가 좀 냉정하잖아. 내가 가서 아프다고 하면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 정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윤정이가 냉정하든 뭐든. 그게 중요하냐. 몸이 제일 중요하지. 명희도 병원에 늦게 가서 고생한 거잖아. 너도 너무 미루지 말고 빨리 가봐. 순간 정숙의 말이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맞는 말이었죠. 몸이 제일 중요한데 왜 자꾸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집에 돌아와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 몸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먼저 내 건강을 챙겨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며느리 윤정이에게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아무리 냉정해도 의사로서 날 도와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날은 유난히도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어요. 며느리 윤정에게 전화할 때부터 손이 떨렸거든요. 제가 느끼는 이 피로감과 가슴 답답함이 혹시나 큰 병이라도 아닐까 걱정이었죠. 병원에서 검사받고 나면 괜찮겠지, 그런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윤정아, 나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내가 좀 봐주면 안 될까? 윤정은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요즘 그러셨다니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오세요.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평소 차가운 말투였지만 다행히 신경 써주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병원에 가는 길 내내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암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말이에요. 병원에 도착하니 윤정이 직접 나와서 저를 맞이했어요. 윤정은 제가 피곤해하고 기운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기본 검사는 다 해볼게요. 많이 걱정하진 마시고요. 그러면서도 윤정의 얼굴엔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 긴장됐고 뭔가 잘못된 게 발견될까봐 두려웠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그토록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며칠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올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과를 기다리며 자꾸 손을 떨고 있으니 그때 재우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재우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아줬죠. 엄마, 걱정 마세요. 윤정이가 알아서 다 잘해줄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피로일 거야. 재우의 말에 잠깐 안도감이 들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요즘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더라. 혹시 무슨 큰 병이라도 있으면 어쩌나 해서. 재우는 손을 꼭 잡으며 힘을 주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윤정이가 있잖아요. 어머니 건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뭐라든 엄마한테 최선의 방법을 찾아줄 거예요. 아들의 말은 언제나 힘이 돼요. 그날 병원을 떠나며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선 불안이 가시지 않았어요. 며칠을 불안한 마음으로 보낸 끝에 드디어 윤정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윤정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묻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더군요.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닐 거라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이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래, 뭐라더니? 윤정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폐암이세요. 병이 꽤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폐암이라니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된 거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마음이 하얘지고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윤정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제 손을 살며시 잡더니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폐 전문이잖아요. 이 분야에선 제가 최고로 인정받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저만 믿으시면 돼요. 힘든 과정이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치료할 거예요. 그 순간 윤정의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던지요. 폐암이라니 너무나 무서운 말이었지만 윤정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에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니 그 사실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윤정은 치료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항암 치료부터 시작할 거예요. 병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게 우선이고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방사선 치료도 병행할 수 있어요. 과정이 힘들 수 있겠지만 저를 믿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돼요. 저는 윤정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 모든 과정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그 많은 치료가 과연 나에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도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이 병을 이겨내려면 윤정을 믿는 수밖에요. 윤정아, 정말 내가 믿으라는 대로만 하면 될까? 이 나이에 암 치료가 잘 될지 모르겠구나. 윤정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그냥 두지 않아요. 저한테 맡기세요. 힘들겠지만 그동안 제가 다뤄온 환자들처럼 어머니도 분명 나아질 수 있어요. 윤정의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물론 불안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중 한 명이 제 치료를 전담한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심이 됐죠. 병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윤정이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저도 그녀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자니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앞으로 있을 힘든 치료 과정, 그리고 나의 재산과 남은 삶에 대한 걱정,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내가 얼마나 더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윤정의 말을 믿기로 했지만 마음속 한구석엔 여전히 많은 생각들이 얽혀 있었죠. 그래도 이제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윤정이가 폐 전문 의사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을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해서 혼자 집에만 있었어요. 아들 재우와 며느리 윤정의 말을 듣고 나서 믿어보자고 결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불안이 가시질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걱정을 눈치챘는지 친구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혜경과 정숙이었죠. 둘 다 얼굴에 걱정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그들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죠. 내 마음도 혼란스러웠고 그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그들이 온 게 반가우면서도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준이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무슨 일 있지?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사실을 말하기로 했죠. 나 폐암이래. 많이 진행된 상태라더라. 갑자기 방안이 무거워졌어요. 두 친구 모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았죠. 정숙이 먼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준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혜경도 놀란 표정으로 제 얼굴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니? 치료 계획은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윤정이가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만 시도해 볼 수 있대. 정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암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 다른 큰 병원도 몇 군데 다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요즘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다르게 말할 수도 있잖아. 혜경도 동의하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순이야. 윤정이가 아무리 전문이라도 이런 중대한 문제는 다른 병원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맞아.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쉽게 답할 수가 없었어요. 윤정이가 폐암 전문의인 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나를 돌보겠다고 한 상황에서 다른 병원을 찾자고 하면 그 아이가 불쾌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런 말도 맞지. 근데 윤정이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잖아. 괜히 다른 병원 단다고 하면 그 아이가 섭섭해하지 않을까. 친구들은 더 말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나 역시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갈등이 커지기만 했죠. 다음 날 재우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윤정이가 직접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고 진료실로 들어가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수술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병이 이미 많이 진행돼서 수술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항암 치료가 그나마 병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항암 치료만 가능하다니 그건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제 속엔 작은 의문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다른 병원도 가보면 어떨까?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윤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조금 불쾌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 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항암 치료가 최선이에요. 다른 병원에 가본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재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일단 윤정이를 믿어보자. 윤정이가 누구보다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다른 병원에 간다고 해도 결과는 다를 게 없을 거야. 아들의 말에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윤정이 권유한 대로 항암 치료를 받기로 했죠.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불안했지만 믿어보자고 스스로 다독였어요. 며칠 후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견딜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이 더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졌어요. 하루하루가 더 힘들어졌죠. 처음엔 그래도 걸을 힘이 있었는데 점점 몸이 무거워서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빴어요. 치료가 진행될수록 먹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입맛이 뚝 떨어지고 물 한 모금도 삼키기가 어려웠어요. 몸은 더 급격히 약해졌고 치료를 받을 때마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어요. 그때마다 눈앞이 흐려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죠. 하루는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이동을 하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걸 본 재우가 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 보이셔요. 저는 겨우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하지만 제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어요. 치료가 계속될수록 제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졌고 매일이 버티는 싸움처럼 느껴졌죠. 항암 치료를 받고 난 후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더 나빠졌어요. 그날도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들 재우와 며느리 윤정이 집에 찾아왔어요. 재우는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셔요. 항암 치료가 엄청나게 고된 거잖아. 이렇게 혼자 버티는 건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재우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윤정도 그 자리에 있었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 상태로 집에서 혼자 계시는 건 힘드실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요양병원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히자 온몸이 굳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전에는 누구 도움 없이도 잘 지냈는데 이제는 요양병원에 가서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요양병원엔 가기 싫어. 내가 거기 가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재우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마, 요양병원이 어때서요? 혼자 집에 계시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돌봄 받으시면 덜 힘들 거야. 윤정도 거들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저도 의사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면서 치료받으시는 게 어머니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몸이 날마다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걸 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간다는 건 왠지 패배하는 기분이었어요. 제 스스로 무너지는 것 같아서 괴로웠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어요. 매일 혼자 버티는 게 점점 힘들어지면서 몸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자니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요양병원에 가야 하나? 거기 가면 더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지 않을까?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요양병원에 대한 두려움은 더 나빠질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이런 상태로 계속 집에 있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지니 결국 혼자 버티는 건 무리라는 걸 느꼈죠.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재우와 윤정이 추천한 요양병원이었는데 고급 시설에 잘 관리된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곳에서는 전문 의료진이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머릿속으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불안했어요. 병원 생활이 괴로울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고급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병원 시설은 깨끗하고 좋은 편이었지만 제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낯선 환경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게 너무 서글프더군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무덤덤했고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들어와 돌봐주긴 했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항암약이 몸에 들어올 때마다 몸 구석구석이 마비된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 마치 제 몸이 저한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속이 울렁거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입안이 마르면서도 물 한 모금 마시기조차 힘들었어요. 이러다 정말 나빠지기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죠. 이렇게까지 힘들게 버텨야 하는 걸까? 정말 이게 맞는 건가? 그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혼자 울면서 모든 게 끝나버린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병원에서 사람들은 열심히 돌봐주고 있지만 내 마음속 고통과 외로움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도 시간이 꽤 지났어요. 몸은 점점 더 나빠졌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기운이 쭉 빠져버렸어요. 매일 조금씩 몸이 더 약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날은 유난히 몸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저에게 며느리 윤정이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들어왔는데 그날은 뭔가 더 무거운 말을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윤정은 의자에 앉아 제 얼굴을 살피더니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긴 어려웠는데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내지 않으려 했던 불안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았죠. 윤정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께서 정리하셔야 할 일이 있으면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산 같은 것도요. 저는 멍하니 윤정을 바라봤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내가 정말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재산을 정리하라는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제 자신도 자신감이 없어진 상태라 그런지 윤정의 말이 전혀 터무니없게 들리진 않았어요.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야. 살아있을 때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래도 내 몸이 자꾸 나빠지니 윤정이 말한 대로 살아있는 동안 정리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나 자신을 지키려는 힘마저 점점 약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어느 날 병실에서 마주치는 환자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 환자는 나보다 조금 나이가 더 있어 보이는 박진영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어요. 그분은 의사 출신이었는데 저보다 상태가 조금 나아 보였죠. 그날은 복도에서 저를 보더니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폐암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수술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멍해졌어요. 왜 수술을 받지 않았냐는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당황스러웠죠.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병이 이미 많이 진행돼서 항암 치료만 시도할 수 있다고 했어. 진영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그렇습니까? 제 생각엔 어머니 같은 상태에서 꼭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도 의사인데 폐암 수술은 상당히 진전된 기술이 있거든요. 왜 수술을 안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윤정이 폐 전문이라며 항암 치료가 최선이라고 말했는데 수술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말에 혼란스러웠죠. 제가 아는 정말 실력 있는 폐암 명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면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괜히 항암 치료만 받고 몸을 더 망가뜨린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동안 윤정이 전문가라 믿고 따랐지만 혹시 내가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싶었죠. 정말로 수술이 가능할까요?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진영은 고개를 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폐암은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으니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봐야죠. 그분은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로 회복시킨 분이에요. 한번 만나보세요. 그의 말이 너무도 확신에 차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윤정에게는 불쾌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생명이 달린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알리지 않고 박진영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그가 추천한 명의에게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박진영 선생님이 소개해준 병원에 도착했어요. 내심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들어서니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명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태도로 제 상태를 살펴본 뒤 아주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했어요. 저는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그가 내놓을 진단을 기다렸죠. 검사가 끝난 뒤 명의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마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결과를 보니 수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술이 가능하다고요? 처음부터 윤정은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었는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정말요? 그런데 저는 이미 항암 치료를 꽤 많이 받았어요. 저를 돌봐주는 며느리가 의사인데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신중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머니께 항암 치료만을 권한 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태를 보았을 때 항암 치료만으로는 암의 진행을 막기 어렵습니다. 수술을 통해 암을 제거한 후 항암을 병행했어야 할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항암 치료가 나를 구할 거라 믿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수술이 더 좋은 선택이었다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던가. 그때 다시 명의가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면 암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이후에는 건강한 삶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수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찾아오신 건 정말 다행입니다. 운이 좋으신 거죠? 그의 말이 너무도 부드럽고 신중했지만 저는 혼란과 억울함에 휩싸였어요. 수술이 가능했다면 내가 굳이 이토록 긴 시간 동안 항암 치료의 고통을 겪을 필요가 있었을까? 윤정이가 폐 전문이라고 해서 믿고 따랐던 내가 잘못이었던 걸까? 그렇다면 항암 치료만 받으면서 이렇게 몸에 무리만 가한 게 잘못된 선택이었나요?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항암 치료도 중요한 치료법이긴 하지만 어머니 상태에서는 수술이 먼저 이뤄졌어야 했습니다. 일단 암을 제거하고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암을 억제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항암 치료가
몸에 무리만 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재 수술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고통스러웠던 항암 치료의 시간들, 그로 인해 약해진 몸, 그 모든 것이 억울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이라도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게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그럼 지금 수술을 받으면 나을 수 있을까요? 명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수술로 암을 제거하면 큰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치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수술이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의 말이 마음 깊이 울렸어요. 끝없이 힘들 것만 같았던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마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더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싸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침내 그 대학병원에서 명의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받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아들 재우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윤정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죠. 그녀가 그동안 나에게 왜 수술을 권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재산 정리를 이야기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앞둔 날, 나는 재우를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으로 불렀어요. 아들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와 내 얼굴을 살폈어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왜 요양병원에 계시지 않고 여기 계세요? 나는 아들을 안치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재우야, 사실 나 여기서 수술 받기로 했어. 그 말을 들은 재우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수술, 윤정이 말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진영 선생님과 명희와의 만남, 그리고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재우는 놀란 표정으로 듣더니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정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그녀는 항암 치료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난 지금 이렇게라도 수술을 시도해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윤정이가 나한테 최근에 재산을 정리하라고 했어. 재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내 얼굴을 바라봤어요. 재산을 정리하라고 했다고요? 나는 눈물을 참으며 진심을 말했어요. 응, 윤정이가 그랬어. 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미리 정리해 두라고. 그래서 나도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곧 죽을 줄 알고 너희들에게 재산까지 다 넘기려 했어. 근데 나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 이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래? 재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그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이 없었지만 이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윤정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나랑 상의도 없이 어머니께 재산 정리 얘기를 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 제가 도울게요. 어머니, 뜻대로 수술 받으세요. 아들은 나를 꼭 껴안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는 엄마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제가 다 도울 테니까 수술만 잘 받으시면 되세요. 며칠 후 재우의 도움으로 나는 대학병원에서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는 나를 보며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암의 진행을 멈췄고 앞으로 회복 과정만 잘 이겨내시면 건강을 되찾으실 겁니다.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눈앞이 밝아지는 듯 했어요. 그동안의 고통이 생각났지만 이번엔 진짜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다짐했어요. 이제 다시 건강을 찾을 거예요. 건강 관리를 잘해서 이번엔 진짜로 이겨낼 겁니다.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일 때 재우가 다시 병실로 찾아왔어요.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윤정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봤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긴장했어요. 재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감춰진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래, 무슨 일 있었던 거니? 재우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윤정이가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큰 빚을 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재산을 정리하라고 한 것 같아요. 엄마 상태가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그걸 핑계로 재산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윤정이 그렇게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재우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엄마, 지금은 어머니의 건강이 먼저예요. 윤정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윤정이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재우의 말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걸 느꼈어요. 그저 재우가 옆에 있다는 게 다행이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내 가족과 함께 다시 건강을 되찾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우야, 지금은 나도 내 말대로 건강이 먼저야. 나도 더 힘을 내볼게. 앞으로는 너랑 나, 우리 둘이서 잘 해내보자. 그렇게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윤정과의 일은 나중에 해결될 일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긴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나는 드디어 윤정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의문과 분노를 마침내 풀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내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윤정이 재산 정리를 이야기했던 일 그리고 나에게 수술을 권하지 않았던 그 의도를 확실히 물어봐야 했어요. 윤정이 집에 도착하자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그녀의 표정엔 약간의 긴장감이 엿보였지만 나는 담담하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윤정아, 그때 나한테 왜 재산을 정리하라고 했니? 내 상태가 수술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수술 얘기는 안 했던 거야? 내 재산이 그렇게 탐났던 거니? 윤정은 놀란 얼굴로 펄쩍 뛰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미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절대 재산을 노린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말은 억울한 듯 들렸지만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재산 정리를 이야기하던 그 차가운 태도와 내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윤정의 행동이 모두 의심스러웠죠. 정말로 그게 다였니? 내가 내 상태가 어떤지 잘 알면서도 나한테 왜 수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 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너는 몰라. 나를 죽음으로 내몰면서 내가 한 선택이 재산 때문 아니었니? 윤정은 고개를 숙이며 울먹이더니 갑자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니요. 너무하세요. 전 그저 어머니를 위해 미리 준비하자는 뜻이었어요. 재산이 필요하긴 했지만 그건 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왜 그렇게 저를 나쁜 사람으로만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윤정의 반박에도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한테 진실을 다 말했어야지.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암을 이겨낼 방법이 있었는데도 그걸 숨기고 항암 치료만 하라고 했던 내 말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니?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재우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재우는 단호한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수억 원의 빚은 뭐야?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어머니한테만 재산 정리를 하라고 했던 거야? 항암 치료만 하면 된다고 속이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재산을 손에 넣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고? 윤정은 재우의 추궁에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여보, 그건 어머니 상태가 정말 나빴잖아. 빚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고 어머니 재산은 그저 미리 준비하자는 의미였어. 진짜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가려던 게 아니야. 하지만 재우의 표정은 차가웠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너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모는 자식이 될 뻔했어. 내가 항암 치료만 하라고 속인 덕분에 어머니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도 모르고 나도 너의 의견을 따르려 했던 거잖아. 만약 내가 이걸 몰랐으면 어머니는 지금 여기 계시지 못했을 수도 있어. 윤정은 절망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그건 오해야. 여보, 내가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니라고. 저는 그저 상황이 너무 급해서 어머니께 정리를 말씀드렸던 거야. 왜 내 말을 믿지 않아요? 저도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꾸 제가 나쁜 사람처럼 몰리는 거죠? 그러나 재우는 그녀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큰 빚을 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내 어머니의 목숨을 제물 삼으려 했다는 의도가 너무 끔찍하고 소름 끼쳐. 윤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재우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말씀 맞아. 난 이제 너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너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 뻔했고 그걸 알면서도 너는 내게 말 한마디 없었잖아.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사람과 더 살 수 있겠어? 이제 어머니랑 함께 잘 이겨낼 테니까 너랑은 끝이야. 나는 이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없었어요. 재우가 느꼈을 분노와 배신감이 그대로 느껴졌고 이제는 내 목소리로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윤정아, 내가 너를 믿고 따랐던 이유는 내가 가족이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어. 내가 나를 재산으로만 본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몰아붙였던 거야? 내 목숨을 탐하고 그 대가로 내 재산을 가로채려는 사람을 나는 2번 다시 내 앞에서 보고 싶지 않아. 윤정은 울부짖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너무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의사로 판단을 내리고 치료를 한 것뿐이라고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 상황이 저를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이 섰어요. 더는 그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우 역시 결단을 내린 듯 윤정에게서 눈을 돌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널 믿을 수도 함께 할 수도 없어. 너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윤정은 무너지듯 주저앉았지만 나는 이미 그녀와의 인연을 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는 아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죠. 재우야, 너와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도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 잘해 나가자. 재우는 내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나는 아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윤정과의 관계는 이제 끝이 났지만 나와 재우는 다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독자님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란 참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하죠. 저 역시 제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의 일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병마와 싸우며 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고 무엇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인생이 버겁고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몸이 조금 기운을 잃어도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행복을 찾는다면 삶은 충분히 아름답고 귀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제 아들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는 힘이 되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험해도 우리는 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그 소중한 인생의 순간들을 꼭 붙잡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제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두시면 제가 두고두고 인생의 지혜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